이제 이 학기도 다 지나가고 학위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학원에서 많이 배출이 될 거다 말이죠. 이제 석사학위 받으신 분들은 뭐 다시 진학을 하기 위해서 박사과정으로 가실 것 같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현재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학교로 가고 싶으시겠죠. 옛날 같았으면 박사학위 받으면 바로 학교지. 예, 가서 꿈에 그리던 이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남은 평생 정말 명예롭게 사실 수가 있으실 텐데, 현재 상황은 그리 녹록치가 않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일부는, 일부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비중이 클 텐데, 이분들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일단 학교를 염두에 두고 계시면서 다른 잡으로 컨설팅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벌써 저한테 소장님, 논문 컨설팅 하려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제 논문 컨설팅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뭘 하든지 간에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점도 한번 살펴보고 단점도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조금 자유롭다, 자유업에 속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쁠 때는 그게 좀 불가능한데, 좀 덜 바쁘고 할 때는 제가 시간을 조정을 잘 해서 제가 여유롭게 뭐 여행도 가고, 그리고 쉴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 좀 몰아서 해볼까 할 때는 일을 몰아가지고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해서 자유스럽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좋은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아주 좋은 장점이 정년이 없다는 거지, 정년이. 예. 퇴직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다른 일들은 아마도 젊을수록,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나이 들수록 뭐가 잘 안 되고, 막 나이 들수록 힘들어지고, 특히 이제 몸 쓰는 일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들수록 힘이 빠지잖아요. 예, 물론 이제 논문 컨설팅도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지는 거는 뭐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논문 컨설팅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경륜입니다. 경륜. 오래 발을 담그고 있을수록 그 쌓이는 노하우가 아주 깊어지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제 논문 컨설팅이라는 경험, 그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학교에 계시는 지도 교수님들 있잖아요. 지도 교수님들 논문 지도를 어,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학생한테 실시를 한다면, 아마 교수님도 더 이상 노하우가 쌓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도 학생들이 들고 오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도 하면서 자료도 찾고, 또 내가 모르는 것을 학생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이 연구하고 탐구해서 똑같이 학생과 상호작용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각오가 있으신 교수님들은 이 논문 지도를 통해서 본인도 엄청난 성숙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논문 컨설팅은 정말 경륜을 무시 못한다. 이거가 저는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외에 무슨 뭐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아주 특별한 장점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제 경험상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정체성이, 이게 모호합니다. 뭐 생각을 해보세요. 논문 컨설팅이라는 업무를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자면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이거 뭐 돈 벌려고 하지 뭐 딴 거 있나 이렇게 딱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네.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비즈니스로 딱 생각하고 깔끔하게 나는 뭐 이익 추구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야, 이게 사람 잡는 게 일의 성격상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교육을 하는 건데 나는 교육자인가? 내가 논문 지도 교수인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아닌 걸 아는데도 그래서 이게 교육인가? 사업인가? 나중에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자꾸 교육자 흉내를 내고 지도교수 흉내를 내고 이렇게 일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 정신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정신으로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든 서비스입니다. 어쩔 때는 뭐 이런 경우 이제 정체성이 완전히 헷갈려 버리는데 어떤 경우냐면 나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온 대학원생이 있다고 치면 그 대학원생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도 교수한테는 짤짤매는데 나한테 와서는 큰 소리 치는 이게 나고 이게 지도 교수예요. 그럼 이제 아무리 인격적으로 단련이 돼 있다 하더라도 아니 같은 문제를 왜 지도 교수한테는 꼼짝도 못 하더만 내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막 큰 소리 쳐쌌고 막 내가 무슨 용역업자인가? 이런 느낌이 들 때 상대적인 박탈감, 이 비교를 통해서 아니 나는 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도 교수처럼 대우를 못 받고 용역업자 취급당하고 뭐 요런 상황에 몰렸을 때 그냥 간단하게 뭐 내가 그냥 비즈니스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뭐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멘탈이 많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정체성이 뭐하다는 거 이게 그냥 간단하게 멘탈만 부여잡으면 되는데 사람이 잘 그렇게 안 돼서 이게 좀 단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연관된 단점들이 사실상 많아요. 제가 조금 전에 용역업자라고 했죠. 우리 서비스업인데 그래도 좀 대우를 받는 서비스 업종이 아닌가 싶겠지만 어느 순간에 용역업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지도 교수보다 더 명예로운 느낌도 들기도 하고 뭐 나중에 이제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는 진짜 보람 있기도 하지만 뭐가 잘 안 됐을 때는 그냥 뭐 욕 들어먹을 각오하기도 해야 되고 막 정신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잘못하면 조울증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일이 정말 단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제일 힘든 점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뭔가 이 일이 이 컨설팅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경영 컨설팅도 있고 뭐 법률 자문 컨설팅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게 논문 컨설팅이다. 여기까지가 양지인 것 같고 여기는 왠지 음지인 것 같은 예. 왠지 불법일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똑같은 컨설팅이고 똑같은 자문을 하는 건데도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게 이게 논문 컨설팅에 대한 뭐 주변의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데 뭐 어쨌든 앞으로의 전망은 컨설팅이 점점 논문 컨설팅이 점점 양지화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AI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그 아주 전문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의사, 뭐 변호사 이런 분들도 AI 때문에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세무사 이런 분들. 근데 논문 컨설팅도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AI의 아주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논문 컨설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제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뭐 적게 보면 아주 그냥 잘 자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은 다 논외로 해놓고 좀 굵직한 부분만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컨설팅에 관련돼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진득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